SRF로 불리는 고형 연료 제품은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가운데 자원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만든 연료 제품입니다. 제조 원료에 따라 일반 고형 연료 제품인 SRF와 바이오 SRF로 제조 형태에 따라 성형과 비성형으로 나뉩니다. SRF의 제조 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과 폐합성 수지류, 폐합성 섬유류와 폐고무류, 그리고 폐타이어입니다. 바이오 SRF의 제조 원료는 폐지류와 농업 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 잔재물과 초본류 폐기물입니다. SRF는 바이오 SRF와 달리 폐타이어와 폐고무류 등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 반발이 더 거센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시 팔북동에 신축 중인 발전소는 SRF 발전소입니다. 지난해 9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폐기물 발전소의 신축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적잖은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주 시민이 팔북동 마등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서신동하고 다 놀러가게 돼 있어요. 시내 중심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준에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에 다시 청축한다는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발전소 측은 분진 저감 시설 등을 철저히 갖췄다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라든지 동기의 질을 저하시키는 어떤 이런 거는 결단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전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부결시켰습니다. 대기질 오염에 대한 주변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반입에 따른 외부 반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대책이 소홀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폐기물 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발전업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반발하면서 업체와 전주시가 지루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업체가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3건입니다. 이 가운데 전주시가 2건의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나머지 1건은 아직 첫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업체가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7일에 폐기물 업체의 공사 중지 및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국토계획법 제43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전을 위한 증기터빈 등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가 스팀 생산을 위한 자원 순환시설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다며 전주시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와 신고, 그리고 건물의 건축 허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에 패소한 전주시와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부품이나 물건이 아니고 하나의 땅에 대해서 하나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그 땅 면적에 대해서 우리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통틀어서 이걸 도시계획 시설이지 어떻게 하나의 그 터빈 하나만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이냐 그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단순하게 그 터빈 자체를 발전기하고 터빈 자체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발전시설이 아니다. 나중에 그걸 설치하면 발전시설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쟁점은 건축 허가 취소 처분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가 자연순환시설의 건축 허가만 받았는데도 SRF 연소동과 여과 집진 기둥을 짓기 시작해 건축법 제11조를 어겼고 여과 집진 기둥의 구조를 멋대로 철근에서 철골로 변경 시공해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업체의 SRF 연소동과 여가 집진 기둥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의 일부 구조 변경이 철거를 명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전주시가 내세운 환경 오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업체가 건물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110억 원을 쓴 데다 건물 공사를 위해 수백억 원을 지출해 건물 철거에 따른 업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설령 위법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정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에 패소한 피고 측은 역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폐기물 발전소 신축에 따른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경향이 크다며 폐기물 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오염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정밀하게 좀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 항소 때 법원에다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문제가 그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요. 업체는 폐기물 발전소 신축에 이미 수백억 원을 썼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을 고려해 한치의 양보 없는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최종 판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폐타이어나 폐합성 섬유류로 만드는 고형 연료 제품인 SRF가 인체와 환경에 해롭다는 우려는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SRF 발전소의 운영 여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원주 열병합 발전소 사업이 지난 2월 강원도 원주시가 논란이 됐던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발전 연료인 SRF가 환경 오염을 일으킬 거라는 우려가 범시민 반대 운동으로 확산되자 원주시장이 직접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저도 지치고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를 포기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와 원주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사업자가 투자한 2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원주시가 물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조치는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책임을 질 용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를 LNG와 태양열 등 친환경 연료로 대체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충남도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불렀던 지난 6월 1일 충청남도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내포 열병합 발전소의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 신도시 고형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공사 재개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한 통합 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됐습니다. 2015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주민 합의를 받은 뒤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불승인이라며 업체 측에 폐기물 연료 대신 LNG 등 청정 연료의 전환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SRF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이 승인은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불승인에 가깝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막대한 사업비를 쓴 업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은 물론 충남과 강원, 전남 등에서도 SRF 발전소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주 팔북동의 사례를 단순하게 충남과 강원 사례와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충남과 강원은 이전에 없던 SRF 발전소가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인데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주시가 부정적으로 돌아선 사례입니다. 반면 전주는 팔북동 산업단지 내의 시설인데다 폐기물 업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 팔북동 폐기물 발전소가 주목을 받는 건 도심 팽창으로 팔북동 주변에 만성동과 혁신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SRF 문제를 더 이상 산업단지 내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SRF 폐기물 발전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태 해결의 정확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SRF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광역도시에서 고형 폐기물 연료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신고제인 사용 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허가제로 바뀌면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 발전소의 신축을 불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제를 하면은 지자체가 이제 허가제를 통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검증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형 폐기물 연료 대책은 수도권과 광역시만 적용될 뿐 전주를 비롯한 중소도시를 제외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건강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의 고형연료 제품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지난해 발표된 대책에 중소도시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바이오 SRF 발전을 앞두고 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나무로 된 우두칩을 태워 수증기를 낸 뒤 이를 터빈으로 돌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파는 방식인데 주민들은 발전소 신축에 따른 환경 오염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뭐 이거 분지나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공해죠. 지금 뭐 빨리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밖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자 업체는 지난해 바이오 SRF 발전소를 포기하고 대신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 해가지고 그 바이오 칩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칩. 그걸 연료로 해서 발전소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 사업주가 그걸 철회를 하고 현재 거기 자리에다가 태양광 재생에너지 그것을 설치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소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는 10,000kW 이상인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원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이 10,000kW 미만이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후 발전업체와 주민 갈등만 커졌습니다. 전주시 팔북동 SRF 발전소도 발전시설 용량이 9,900kW로 10,000kW 미만이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라북도는 소규모 발전소라도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달라고 지난 2015년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산업자원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인허가를 내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실은 소외가 배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정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충남 부여군과 달리
전주시는 발전소 신설을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의 발전 사업을 허가해도 되는지 사전에 전주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폐기물 발전소의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데다 주민 의견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하루 만에 발전소 신설을 동의했습니다. 이후 산자부는 18일 뒤 사업을 허가합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더 해도 더 법리상도 빠지도 않고 그래요. 허가부서가 산자부니까 저희가 뭐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서 했으면 되었지 뭐 더 얼마나 여기다 답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하지만 충남 부여는 달랐습니다. 부여군은 지난 2016년 모두 6차례에 걸쳐 5개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했습니다. 산자부는 2달여 만에 부여의 폐기물 발전소 신축을 반려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부여에서는 아직까지 SRF 발전소가 신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에요. 전주시가 부여군처럼 2016년 5월에 주민 찬반 의견만 물었더라도 전주 시민들은 2017년이 아닌 2016년에 이 문제를 인지했을 것이고 이후 사태는 지금과 달리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6년 5월 하루 만에 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산자부는 역시 곧바로 발전 사업을 허가했고 업체는 2016년 11월에 덕진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루 60톤의 처리 용량은 3배가 넘게 늘어난 하루 215톤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11월 건축 허가 신청 당시 업체가 의도적으로 발전시설이라는 용도를 뺀 채 자원시설로만 신청해 건축 허가가 나갔다며 이는 업체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원순환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시설이라는 말은 전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설 결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몰랐고. 그래서 변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관련 서류를 보면 다 발전시설로 돼 있어요. 안에가. 근데 건축허가 받을 때만 발전이랑 관련을 싹 빼버렸죠. 이런 이유로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업체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물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올해 4월 전주시의 건축 허가 취소와 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몰래 진행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고 설령 위법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데다 여가 집진기둥의 구조 변경에 따른 환경 오염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전주시가 처음부터 꼼꼼히 따진 뒤 사전에 발전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정을 펼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잖아요. 이런 사업장들이 들어섰을 때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고지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전체 총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 영향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좀 사업 허가를 좀 내줬어야 되는데. 지난해 국회 내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폐기물 발전소의 규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촉진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형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공급 인증서인 REC의 추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 에너지 수익이 크게 줄어 발전소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SMP로 팔거나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공급 인증서인 REC를 판매합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REC 발급이 중단되면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팔 수 없어 업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REC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발전 수익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고 신규 사업자도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에서 3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폐기물 발전소 시민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고형 폐기물 발전소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대기 배출 시설의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유해한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기 배출 시설의 총량 관리 도입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비산 배출 시설 저감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 이들의 요구처럼 갈수록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은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해 발생량을 줄이고 모든 SRF 사용시설에 대기오염 물질 실시간 자동 측정기인 TMS를 부착해서 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그거를 맡았을 때에는 건강상의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단이라든지 그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대기 배출 총량제를 좀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TMS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TMS를 좀 장착을 해서 이런 관리나 규제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소각장의 법정 다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1,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폐기물 발전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대도시에서 고형 연료 제품인 SRF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고 국회는 폐기물 에너지 수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스스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면서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폐기물 발전소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고 소중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습니다.